네, 안녕하세요. 용의자 Y 수사반장 김숙경입니다. 오늘도 용의자들의 알리바이를 의심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새 용의자를 화면으로 소환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용의자는 게임빌, 두 번째 용의자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의자는 RF텍. 네, 첫 번째 용의자 오늘 게임빌입니다. 상당히 핫한 종목인데요. 이 게임빌의 알리바이는 신작 기대감의 급등, 주가는 바닥권입니다. 운용경님 오늘 지금 바로 상한가를 만들어버렸거든요. 오늘 오전에는 신작 모멘텀이 나오면서 오늘 좀 탄력을 받나 싶었는데 상당히 예상보다는 강하게 좀 시세 분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가 바닥권이라는 또 알리바이가 바로 성립이 될까라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미 오늘 상한가면 이제는 과거에는 15%지만 이제는 30% 한 번에 그냥 30% 네. 예, 올라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신작 기대감은 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또 결과로 또 급등이 나왔고 지금 현재 바로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게임빌 일단은 위험 이견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일단 상한가긴 하지만은 그동안에 워낙 바닥권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충분히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위험하긴 하지만은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게임비를 좀 살펴보면은요. 지금 현재 뭐 모바일 게임 쪽이라든지 그쪽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글로벌 버전 쪽이라든지 자체 개발 신작이 계속해서 좀 출시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매출 기여도가 상당히 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 게임 IP 쪽을 활용해서 그런 게임의 외형 성장이 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싱가포르 법인이라든지 또 대만 사무소 쪽을 설립해가지고 또 아시아 시장을 좀 집중적으로 좀 공략한다고 하면은 또 시장 확대를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까지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그 애프터펄스죠. 그쪽 게임이 지금 지난 23일 날 이제 출시가 됐는데 중국 애플 무료 게임은 1위, 또 미국 애플 무료 게임에서는 또 2위를 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침부터 진짜 초급등 좀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뭐 게임빌도 그렇고 뭐 게임 컴퓨터도 그렇고 아주 뭐 거의 공전의 히트, 우리 시장에 히트작이었는데 올해는 약간 좀 잠잠합니다. 그리고 뭐 특히 게임빌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별다른 사실 히트작이 없었거든요. 뭐 별이 되어라 이런 쪽이 이제 중국 진출했습니다만은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또 MLB 퍼펙트 이닝 15도 역시 마찬가지 흥행을 별로 못하면서 주가 측면도 상당히 밑으로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재무제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그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작년까지 2014년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매출액이든지 영업이익이 좀 꾸준한 면이 있었는데 올해 1분기 그다음 2분기 들어서면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거의 급감 수준으로 상당히 그러네요. 많이 내려왔죠. 네. 예, 그것이 또 주가 측면에서 또 나왔고요. 일봉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게임빌 일봉 차트 역시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내려왔었는데 오늘 그래도 한 30% 정도 이제 급등하면서 일단 바닥권은 좀 탈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당장 접근하기는 좀 위험하다. 왜냐하면 오늘 뭐 상한가 바로 갔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한번 한 2, 3일 정도 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3일 정도 좀 지켜보고 나서 만약 양봉으로 좀 강세를 보이면은 좀 들어가 볼 만하다. 그 대신 지금 이미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손절매는 확실하게 잡고 네. 좀 접근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글쎄 모바일 게임주도 워낙에 요즘에 트렌드가 빨리빨리 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네, 특히 그렇죠. 요즘에 움직이고 있는 게임주들을 보면 과연 중국에서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포커스가 좀 맞춰지고 있습니다.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중국 쪽에서 매출이 좀 많이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매출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뭐 영업이익 측면이 아직 2분기까지는 사실 미비하거든요.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상반기에는 별로 히트작이라고 할 만한 것도 전혀 없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주가 측면 내려간 상황이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신작 모멘텀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신작이 또 새로운 거 나오죠. 이제 곧 이제 11월 제노니아 S?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쪽 시리즈가 이제 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신작이 과연 어느 정도 흥행에 성공하면서 그런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상승세로 이어질 것인가, 그것이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일단은 그 바닥 이새는 그 30% 오르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만한 30% 정도 이제 상승세를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죠. 지금 에너지, 그동안에 하락하면서 모아졌던 상승 에너지, 그 비축됐던 에너지가 지금 시세로서 또 충분히 또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오늘 상한가 나와서 체포 의견보다는 일단 위험 의견이지만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쪽의 위험 의견으로 보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박차훈 과장도 만나보겠습니다. 개인비율 조금 더 구체적인 좀 증거를 알아볼게요, 과장님. 네, 저도 게임비에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 회사인데 오늘 이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하면서 사실 뭐 이거 석방하고 싶어도 석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사실 이제 저도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였죠. 그 시총이 무려 1조에 달하는 이제 W게임즈 자체가 이제 IPO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11월 초에 이제 상장 예정, 다음 주 상장 예정인데요. 이게 시총 1조에 달하는 워낙 되어인 만큼 게임 시장 전반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지금 업계 전반적으로 지금 관측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뭐 파티 게임즈라든지 관련 소셜 게임 관련 업체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신작 기대감 자체가 나오면서 게임비를 어찌 보면 이런 성장성 자체가 재부각이 되면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하게 된 거죠. 사실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저도 의외로 바라보았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성장에 목말라 있다는 부분과 아무래도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 이제 투심 자체가 풀려가는 와중에 아무래도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인 컴투스, 서머너즈 월을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14년도 대장주인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초반 흥행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성장성 자체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신작 게임인 애프터펄스 자체가 전 세계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출시 나흘 만에 중국 애플 무료 게임에서는 1위, 그리고 미국 애플 무료 게임에서는 2위에 오르는 만큼 그 저력을 발휘하였고요. 이미 이제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안 나오는 부분은 바로 이제 그 마케팅 비용 이쪽이 지금 대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에 따른 효과 자체가 바로 이제 애프터펄스를 통해서 이제 발휘가 되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른 기대감 자체가 지금 주가에 충분히 지금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대작이죠. 제노니아 S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5천만 명이 즐기고 있는 자체 개발 제노니아 시리즈 최신작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유명 IP와 더불어서 동서양을 모두 사로잡은 이런 글로벌 인지도를 바탕으로 이제 향후 세계 시장 공략에 본격화할 것이다. 이런 부분 자체가 전반적인 오늘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너무 급등을 하였어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가격 제한폭까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면서 추가 상승 동력 여지 자체는 충분히 있지만 아무래도 단기 급등에 따른 좀 부담감 자체는 또 따를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종목 체포를 하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좀 며칠간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관점에서 저도 위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용의자 개인비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엄청난 시세 분출력을 폭발하면서 그동안 응축된 에너지를 한 번에 지금 토해내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또 상당한 거래량을 동반하고 있는데요. 일단 신작 모멘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상외로 너무 좀 급등한 점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점을 지금 동시에 같이 두 분이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는 지금 접근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 며칠 더 이런 신작 모멘텀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보고 나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고강현 운용력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에 만약 접근하려면 손절가를 정확하게 잡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개인비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용의자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알리바이는 수익성 우려의 하락, 힘들 때가 투자 적기일까?
글쎄 운용량이 대표적인 낙폭 과대주입니다. 반등이 정말 안 나오는 종목 가운데 하나거든요. 지금의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일단 LG 디스플레이 먼저 체포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수익성 우려 자체가 지금까지 3분기 자체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수익성이라든지 실적이 과거의 실적을 데이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래의 실적이 어떻게 될까, 전망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상당히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4분기 실적, 3분기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4분기 전망치 역시 그다지 좋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직 힘들 때가 투자 적기가 아니라 힘들 때는 그냥 관망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TV 쪽이라든지 지금 PC 쪽에 지금 수요가 상당히 좀 둔화되면서 디스플레이 쪽의 업황이 지금 상당히 좀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제 대면적이라든지 이제 프리미엄급 제품 쪽은 상당히 좀 비중이 확대되면서 어느 정도 네. 이제 매출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OLED TV라든지 이제 플렉서블 쪽 이쪽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확보되면서 그것이 또 주가 측면에서 어느 정도 상승 내지 반등이 나올 것이냐 이것인데, 일단 실적이 어느 정도 전망치라든지 이런 것이 좀 나와줘야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안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라든지 미국 쪽에 특히 그런 프리미엄이라든지 대형 TV 이쪽이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증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중국 업체죠. 중국 업체가 이쪽 디스플레이 쪽에 지금 상당히 지금 바짝 쫓아오고 있는 가격 경쟁이 워낙에 그렇죠. 높아서요. 예.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패널 가격 자체가 지금 사실 많이 좀 하락하는 지금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더 주가 측면에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준비한 재무제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그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1분기까지는 그저 작년 12월까지는 이제 매출액이 상당히 좀 증가했었는데 올해 1분기, 2분기 거치면서 매출액이 계속해서 하락했죠. 영업이익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3분기를 본다면 여기 지금 3분기는 안 나와 있어요. 3분기는 이제 매출액이 7조 1,582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약간 한 9%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이제 3,32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나 감소세를 보여줬습니다. 순이익 역시 1,9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44%나 이제 하락이죠. 감소하면서 영업이라든지 지금 현재 순이익이 지금 현재 뒷받침되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일봉 차트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LG 디스플레이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그 분홍색 200일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으로 전환됐을 때는 좀 관심을 갖지 말고 그냥 지켜만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LG 디스플레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은 지금 하락 추세가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이것이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까지는 좀 지켜보자. 아까 그 앞에 말씀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것도 하락 추세긴 하락 추세였습니다만 뭡니까? 신장 모멘텀에 대한 전망치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한번 손절가라도 이걸 정하고 사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한 하락 추세고, 그 다음에 뭐냐면 4분기라든지 이런 실적 전망치도 현재 그다지 좋지 않죠. 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 의견은 접근이라기보다는 신규 접근은 제한이고 일단은 체포 먼저 하고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 모멘텀이 불충분하기 네. 때문에 향할 나아질 기대도 별로 없다. 네. 답적 싸다고 잡을 수 있을까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과장님은 이 종목 좀 어떻게 단서 잡아오셨을까요? 네,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저도 사실 이 종목 고민을 할 때 체포를 해야 되는지 위험을 줘야 되는지 사실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였어요. 실적 우려감, 계속해서 IT 업계, 계속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도체에서 SK 하이닉스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대략 1조 4천억 정도 상당히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제 경쟁 격화 우려에
아무래도 몰매를 맞았죠. 인텔의 중국 공장 투자, 입조원 규모 투자와 더불어서 이제 그 샌디스크 인수 관련해서 이제 뭐 중국 칭화그룹이죠. 그쪽에서 이제 웨스턴 유니언을 통해서 샌디스크 인수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경쟁 격화 우려가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짓눌렀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디스플레이 업종 전반적으로도 지금 이제 중국 업체와의 힘싸우기, 치킨 게임 자체가 꾸준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 자체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수익성을 드라마틱하게 올려놓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알리바이 같은 경우에 힘들 때가 투자 적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상당 부분 그 운영력과 그러니까 동일한 게 생각하는 게 지금 뭐 밀짚모자는 겨울에 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 밀짚모자 사기 전에 지금은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내일이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숫자만을 보더라도 사실 영업이익 자체가 3,329억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0%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회성 부분이 아니라 이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부진한 실적을 꾸준히 기록을 할 거라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전망 자체가 계속해서 주가를 억누르고 있고 마찬가지로 추세 하락 기조가 꾸준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에 역행하는 이런 저가 매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증거자료 준비를 했는데 증거자료 한번 같이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TV 패널 쪽 그리고 뭐 이제 PC 그다음 이제 그 TV 관련해서 뭐 이런 쪽 관련 그 패널 가격하고 상당 부분 이제 괴를 같이 합니다. 주가와 괴를 같이 하는데 이런 LCD TV 패널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전반기에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패널 가격이 상반기에도 좀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였는데 이제 이런 부분 자체가 하반기에도 계속 중국 로컬과의 경쟁에 따라서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고 기대하고 있었던 올레드 쪽 이쪽 같은 경우가 이제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투자 단계에 있고 이쪽에서 프로모션 비용 자체가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에 그 기여하는 부분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BOE 그리고 CSOT 이런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 자체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2018년까지 250억 불을 투자해서 세계 1위를 노린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세계 1위가 LG 디스플레이니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 세계 1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수익성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치킨 게임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쟁 격화 자체가 이런 완성업체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소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제 1차적인 이제 장비 업체들 이런 쪽은 사실 사정이 달라요. 뭐 저도 이제 탐방을 다녀오면서 이제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LG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쪽에 납품하는 업체인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수주 같은 경우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완성업체는 지금 투자를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숫자 나오기가 힘들지만 그쪽에 장비를 대는 장비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속해서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좀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LG 디스플레이 저도 이 종목 사실 추세 하락 기간이기 때문에 좀 체포를 하고는 싶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실적 관련해서 이런 불확실성, 우려 같은 경우가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위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우호적인 환율 여건을 감안한다면 3분기 상당히 아쉬운 실적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30%나 급감을 했고 4분기 어떨까요? 기대감을 절대 좀 가져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금 두 분 모두 같이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기업과의 경합도가 상당히 높은 쪽이죠. 여기에서의 뭔가 우위를 점하기는 아직까지는 힘들다라는 점, 가격 부분에서 좀 많이 밀리고 있고요. 패널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주가 아직 바닥을 논할 시점은 아니라는 의견이었고요. 좀 더 과감하게 오늘 체포 쪽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용의자 같이 보시죠. RF텍입니다. RF텍, 알리바이는 성장 모멘텀 충분, 선고점 강하게 돌파입니다.
삼성페이 수혜주로 많은 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종목, 주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페이 인기몰이와 함께 흥행가도로 주가도 달리고 있거든요. 모멘텀은 좀 충분하다라고 알리바이 제시가 됐습니다. 좀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페이가 상장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금 상당히 인기몰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부가기기 쪽 사업이라든지 또 LED 조명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주로 삼성전자 좀 상당히 좀 납품세가 좀 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무선 충전기라든지 케이블 공급이 좀 삼성전자 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의 매출의 70% 이상이 그쪽으로 좀 현재 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신규 쪽으로 이제 베트남 쪽 그 신규 공장이 지금 이제 올해 말 정도에 이제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쪽에서 또 충분히 또 매출 성장세가 좀 나와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준비한 재무제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프텍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는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2014년까지는 다 마이너스였죠. 적자를 면치 못했었는데 올해 1분기, 2분기를 넘어서면서 일단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 측면에 일단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2분기에는 1분기에 비해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이 조금 감소세를 보였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봉 차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프텍 일봉 차트를 보면은 한번 들어가 보면 하는 그런 자리다 한눈에 보기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홍색 200일 이동평균세 그동안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 올해 2015년을 지나가면서 그 하락 추세가 멈췄죠. 멈추면서 지금 현재 최근에 저점권에서 올라오면서 약간 정도 지금 현재 완전한 상승 추세는 아닙니다만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직전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번 아까 실적이 올해 들어서 그렇죠. 네.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또 전망치도 또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 더 상승세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주가 레벨업 가능하다. 모멘텀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RF텍 수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저도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 종목 상당히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석방의견 마찬가지로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RF텍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아모텍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모텍 같은 경우에도 삼성페이의 그 무선 충전 모듈, 특히 이제 보안 전송 기술을 바탕으로 한 무선 충전 모듈 자체를 납품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올 8월 달에 저가 대비 11,000원 대비 이제 대략 한 2배 가량 상승하는데 대략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즉 삼성페이 관련주가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을 때 아모텍이 이쪽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 자체를 내놓으면서 주가 2배 가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자, RF텍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삼성 쪽의 MST 무선 충전 이 콤보 이제 어찌 보면 결합 제품인데요. 마그네틱 보안 전송 기술 MST와 안테나, 무선 충전기 이 세 개의 결합 제품을 삼성전자에 지금 공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거 지금 상승 초기 단계에 놓여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RF텍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저가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오기도 하였지만 이런 재료가 시장에 노출된 것 자체는 지난주에 바로 처음 노출이 되면서 이제 장중 거의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의 신성장 동력이라는 시장에 어느 정도 답을 해결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의 무선 충전기와 케이블 공급 자체 매출이 대략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MST와 안테나 무선 충전기 콤보 제품 추가적으로 납품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매출 비중 자체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 쪽에 공장 신규 증설 자체가 올해 완공이 드디어 되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캐파 자체가 확대가 되면서 매출 성장세 자체가 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이제 삼성페이 관련해서 이런 핀테크 관련 기술이 좀 주목을 받는 게요. 이제 CES 내년 1월이죠. CES 쪽에서 이제 발표하는 부분 자체가 이제 사물 인터넷, 핀테크 관련해 어찌 보면 좀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페이가 올해 말에 이제 미국 쪽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쪽에 들어가면서 이제 범용성 관련해가지고 애플이 갖지 못한 이런 범용성 측면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고요. 미국 전체 상점에서 대략 한 85% 정도가 지금 삼성페이가 사용 가능하거든요. 이게 이제
5% 정도만 NFC 방식으로 사용 가능한 이제 애플페이와 비교가 되면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고, 이런 측면을 좀 강조를 하면서 CES에서 이런 삼성페이 관련 사물 인터넷 핀테크 관련 해서 이제 좀 중점적으로 힘을 주어서 설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 그리고 작년까지 적자를 기록하다가 올해 상반기에 드디어 41억 원 흑자 턴어라운드를 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하반기 물량 증설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올해 영업이익 한 100억 정도 달성이 가능한데, 현재 시가총액은 한 1,000억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분명히 밸류에이션 메리트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실제 숫자 관련해서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삼성페이 기대감 때문에 같이 섹터별로 이렇게 같이 함께 가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자 턴어라운드 했다는 부분, 이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저는 이 종목 충분히 석방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호평해 주셨네요. RF텍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감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될 거라는 관점입니다. 단기간에 올라온 측면이 있지만 아직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어떤 초기 국면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 좀 들어보셨는데요. 일단 확실한 삼성전자라는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장도 증설하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실적이 조금 더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삼성페이가 국내뿐만이 아니죠. 지금 미국에 나가서도 상당한 흥행 기대감을 받으면서 조금 더 매출 폭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이 RF텍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이 나왔습니다. 석방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두 RF텍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고강현 운용위원님 전략 좀 짜주실까요? 예, RF텍 현재가 근처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10,000원, 손절가는 7,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찬훈 과장님도 공략 가들과 매수가 좀 알려주실까요? 목표가, 손절가 같이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날 상방은 지금 상승하고 나서 지금 현재는 어찌 보면 상승 50% 윗선에서 지금 놀고 있으면서 어찌 보면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분할 매입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로도 마찬가지로 상방 수평 매물대 밀집하고 있는 10,000원 선까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로는 이제 7,900원 선 좀 짧게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어찌 보면 금요일날 상승했을 때 그 봉의 50%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하회 시 아무래도 편입 제외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목표가 공통적으로 10,000원 제시가 됐습니다. 요 기자와의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